(1987년 1월) UFO 연구센터 소속의 존 티머먼에게 이미 퇴역한 미군이 찾아와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과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때는 1951년 4월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한국의 철원 미 육군 25사단 27연대 2대대 이지중대 소속이었던 프랜시스 월은 철의 삼각지대라 불리는 격전지에 배치받아 격렬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북한 쪽으로 진격하며 중공군을 몰아내는 임무를 맡아 작전을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던 산 아랫마을을 발견하고 한밤중 이곳을 포격하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포격이 시작되고 산비탈에 배치되어 대기 중이던 프랜시스 월은 중대원 중 누군가가 오른편 산 너머로 재고랜턴처럼 생긴 비행체가 내려오고 있다는 외침을 듣게 됩니다. 긴박한 전장 속에서 병사가 외친 재고랜턴은 장난이나 농담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랜시스가 그곳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실제로 밝은 빛을 내는 둥근 원반의 물체가 포탄이 떨어지는 마을 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뒤이어 그 비행체는 공중에서 포탄을 맞고도 어떠한 타격도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중대원들을 향해 접근한 비행체는 그들 바로 위에서 비행을 멈춘 뒤 공중에 정지한 상태로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기계음과 함께 이윽고 청록색의 빛을 내뿜으며 제자리에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급해진 프랜시스와 중대원들은 당시 중대장이었던 에반스 중위에게 이를 알렸고 위협이라 판단되는 이 물체를 향해 사격할 수 있게 요청하게 됩니다. 중대장은 이를 승인하고 프랜시스를 포함한 중대원들은 M1 소총을 이용해 일제히 원반의 비행체를 사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분명 그 비행체를 맞추었지만 총알이 튕겨나오는 소리만 들려올 뿐 어떠한 데미지도 줄 수 없었다. 비행체가 포격을 맞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총으로 어떠한 타격도 줄 수 없었고 금속에 총알이 튕겨나오는 소리만 연이어 들려왔다고 합니다. 사격을 받은 비행체는 마치 형광등이 꺼졌다 켜지는 것처럼 밝은 빛을 몇 번 전멸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무기로는 어떠한 데미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기력하게 그 비행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비행체는 미군의 사격에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비행체는 펄스 형태의 광선을 중대원들에게 방출했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이 광선에 순식간에 휩쓸렸고 뒤이어 마치 온몸이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더 충격적인 것은 광선이 몸에 투과되고 난 직후 신체 부위가 마치 엑스레이 사진처럼 투명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랜시스는 손을 구부리는 대로 움직이는 본인의 손가락뼈를 직접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체의 한 차례 공격으로 공포와 혼란에 휩싸인 중대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전의를 상실해버렸습니다. 중대장은 곧바로 퇴각 명령을 내렸고 프랜시스와 중대원들은 근처에 있던 벙커 안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이 비행체는 그들을 추격해 벙커 바로 위까지 따라와 마치 무언의 압박이라도 하듯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벙커를 향해 밝은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병사들은 통증과 함께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바닥에 엎드려 떨고 있거나 구토하는 등 이미 싸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벙커 위에 한참을 떠있던 비행체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공격은 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중대원들은 속이 메스꺼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무려 사흘간이나 벙커 안에 갇혀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대부분이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프랜시스 또한 두통과 고열, 부분 기억 상실 등 신체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후 진행된 검사에는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외 생명에 지장이 될 만한 이상은 따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랜시스의 말에 따르면 만성 두통과 우울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후 당시의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상부에 전달하려 했지만 최종
최종적으로 중대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 보고서가 상부로 올라가면 적군에게 패한 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모두가 미쳤다고 생각할 것이 틀림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프랜시스는 가족들이 알던 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러 후유증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중 특히 비행기 소리에 과하게 반응하셨고 한 번은 어머니와 동생을 적군으로 오인해 바닥에 눕히기까지 하셨습니다. 프랜시스는 자신이 겪은 일을 알리려 노력했지만 다른 중대원들과는 연락이 닿질 않았고 기관에 찾아가서 설명해도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전 군인 정도로만 대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UFO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 존 티머먼의 도움으로 드디어 혼자만 앓고 있던 프랜시스의 UFO 사건이 재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전쟁사는 매번 극단적이고 창의적인 상황들이 연출되고는 한다. 이러한 상황들을 관찰하고 싶어하는 우주적 존재가 있다면 전쟁은 알맞는 적기일 것이다. 아마도 이지중대가 목격한 비행체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진 미지의 존재일 가능성이 크다. UFO 연구가이자 전 나사의 과학자인 리처드 헤인스는 프랜시스와 중대원들을 공격한 비행체는 고도로 발달한 기술을 가진 외계 우주선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프랜시스가 본 비행체는 UFO가 아닌 소련이 개발한 반중력 장치를 토대로 만들어진 비밀 무기일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연구했다는 반중력 비행체를 완성해 가동했고 프랜시스가 본 광선은 일종의 생화학 무기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약 그러한 무기가 개발되었다면 이후 전쟁에서도 목격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는 없었다며 반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같이 있었을 중대원들의 추가적인 목격담이나 증언이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아 프랜시스가 본 비행체에 대한 이야기는 오로지 그만의 일방적인 주장이 되어 그저 망상 혹은 지어낸 이야기 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한 거짓된 내용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비슷한 미확인 비행체를 보았다는 비공식적인 보고가 총 42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 달에 평균 1건 이상 목격된 것인데 만약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UFO라면 한국전쟁 당시 이렇게 자주 목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UFO 학자인 리처드 돌러는 일종의 경고였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핵무기 사용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 무기는 너희 무기보다 훨씬 강력하고 우월하다. 그러니 신중히 행동해라는 의미로 미국을 향해 경고한 것이다. 정말 그것은 외계인들이 인간에게 보내는 일종의 경고였을까요? 프랜시스 월이 한국전쟁 당시 목격한 비행체는 과연 무엇이고 그의 말은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의 망상이거나 어떠한 목적이 숨겨져 있던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벽 까마귀였습니다.